이번 시간에는 직무평가의 기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직무평가의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볼 때 핵심만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계량적 평가법인데요. 비계량적 평가법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직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평가에는 객관적인 것도 있고 직관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챕터에서는 주관적으로 평가자가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먼저는 서열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열법은 뭘까요?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랭킹을 넣는 거죠. 1, 2, 3, 4 하는 랭킹. 그래서 랭킹 메소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서열법은 가장 간단한 기법으로 직무 가치를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열을 1, 2, 3, 4, 5 이렇게 서열을 정하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직무와 근로자의 수가 적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고요. 만일 대기업 같은 경우나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것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즉 직무를 곤란도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도 또는 책임감 또는 작업의 조건,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 요소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난이도의 순으로 배열하고 정도가 높은 직무에서 낮은 직무로 서열을 정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각 직무의 내용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판정의 공정을 기함을 통해서 종업원이나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교대 서열법이 있습니다. 교대 서열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평가 대상에 대한 직무 전체를 놓고 가장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직무와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직무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무들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전체 직무에 대한 서열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법은 가치의 극단적인 비교에 의하여 서열이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으며 또 사용하기 쉽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쌍대 비교법이 있죠. 쌍대 비교법. 쌍대 비교법은 뭘까요? 이 평가 대상의 직무를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서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서열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평가 대상 직무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무의 수가 적은 규모, 다시 말하면 소규모 기업에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 마지막 볼 수 있는 것은 위원회 방식인데요. 위원회 방식은 뭔가 커미티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커미티를 만들어서 하는데 직무평가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해서 직무 간의 서열을 결정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법이라기보다는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평가위원들이 평가에 참여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또 등급을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단점이라고 본다면 특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어떨까요? 높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단점은 뭘까요? 직무에 대한 기본적 요소를 상세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등급을 결정하는 일이 정확할까요?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모든 이 직무에 따라서 이 어떤 프로페셔널 어떤 knowledge라 그러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평가자를 사실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평가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직무의 수가 많아지고 내용이 복잡해지면 이 기법은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 간의 또는 이런 직장 간의 직무의 비교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등급법을 한번 볼 텐데, 등급법. 등급법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이 분류법이라고도 하고 또 등급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먼저 분류의 직무의 등급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직무 전체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 가치의 척도는 직무와 또 그들 직무의 직무 기술서의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과 등급 기술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등급은 어떤 것일까요? 전체 직무의 수 그리고 성격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숙련과 미숙련과 같이 2등급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보다 또 세분화해서 많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등급 분류표도 직종이나 또는 산업별로 각각 다르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 이제 분류하는 등급은 반드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최하위층의 미숙련 직무보다는 반숙련이나 또 숙련 직무라든지 또 감독에 대한 직무, 더 나아가서는 최고 의사결정 직무 등과 같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분류돼서 상호 간의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본다면 그 장점은 해당 직무를 평가할 때 주어진 등급의 분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시 과정이 어때요? 간단하고 용이하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또 직무의 내용이 정확하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평가가 가능하고 비용이 어떨까요?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평가 대상 직무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에 대한 요건의 등급이 적을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단점도 있죠.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단점은 개별 등급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특정 대상 직무를 어느 등급에 분류를 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개별적인 등급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되고 또 특히 중간에 있는 등급 있지 않습니까? 중간 등급에 대한 차별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직무의 수가 증가하고 그 내용이 복잡해지면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점수법이나 요소 비교법에 비해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단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량적 평가법은 어떤 것일까요? 계량적 평가법은 각 직무를 구성하는 그 평가 요소로 분류하고 이를 계량화한다. 그래서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기법이 우리 계량적 평가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먼저 볼 것은 점수법이 있는데요. 이 점수법을 본다면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포인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랭킹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트 레이팅이라고 하죠. 포인트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직무를 평가할 때 몇 가지 차원이나 또 요인들을 결정하고 직무가 각 요인에서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평정하는 그런 평정해서 이제 점수를 부여하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각 요인에서는 점수를 합하거나 또는 가중치를 주어서 합산을 하거나 또 총점을 구하고 이 점수에 의해서 직무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볼 수 있는데요. 또 그와 함께 좀 몇 가지 계량적인 것들의 평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각 직무를 평가하는 부분도 평가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비교하는 것 중에서 요소 비교법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적 비교법하고 요소 비교법을 조금 먼저 참고로 보신다면 요소 비교법은 또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냐면 요소 비교법이라는 것은 그 직무 기준을 선정을 해서 이들 직무를 요소별로 분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요소의 점수 대신에 임률을 좀 평가하고 임률을 평가하고 나서 다른 직무를 기준 직무와 비교해서 또 임률을 결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금전적 척도로서 평가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법의 실시 과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가 직무 요소를 선정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기준 직무의 선정을 또 하고, 세 번째는 뭘까요? 기준 직무의 정확한 임무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각 직무 요소 하에서의 기준 직무 서열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직무 요소들 사이에서 각 기준 직무의 정확한 임무를 배분을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이러한 척도들에 의하여 다른 모든 직무를 평가하고, 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임금에 대한 구조를 설계하고 조정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기법의 특징은 이제 평가자가 직무에 대해서 여러 요소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직무의 수 전부를 이렇게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평가 요소가 5개나 또는 7개 정도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점수법에서보다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법의 장점을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점은 특수 직무에 이제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수 직무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직무 간의 비교가 어떨까요? 가능한 것이 하나의 장점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장점은 뭘까요? 평가가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 장점은 뭘까요? 임금에 대한 가치, 그 임금 가치의 배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단점도 있다는 것이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준 직무에 대한 직무 평가의 정확성이 결여되면 물론 이것은 전체 직무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단점도 있는데요. 두 번째 단점은 기준 직무의 이제 평가에 있어서 이 정확성을 가하기가 어때요? 어렵죠. 그래서 이 정확성을 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가치에 대한 밸류에 대한 척도의 구성이 복잡하고 또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또 세 번째 단점이죠. 마지막 단점은 뭘까요? 실시할 때 뭐가 될까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좀 지나친 내용이지만 이 점수법에 의해서 살펴볼 때 점수법에 대한 부분을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점수표에 있어서의 장점은 뭘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점수법에 의한 직무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감정이나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감정, 편견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비교적 용이하게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측정도 하고 쉽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정확한 평가 요소를 선정하거나 또한 이러한 요소에 따라서 실제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이러한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단점은 평가 요소에 대해서 가중치를 결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점수를 배분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 점수법에 대한 단점이 있다면 점수에 의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간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단점은 뭘까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준비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직무 요소가 증가하고 또 등급이 다양화될수록 합리적인 점수 배정이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소 비교법에 대한 부분도 우리 한번 살펴보았고요.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앞부분을 조금 더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만 보면 좋은데 핵심 키워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상대적 가치를 금전적 척도로 평가하는 방법, 이 부분이 요소 비교법의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1, 2, 3, 4, 5로 좀 압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수법의 예를 잠깐 보면요. 여기 보면은 표 3-2에 보면은 평가 요인이 노력과 기술과 책임감과 작업 조건 이렇게 정리됐는데 점수법은 여기 보니까 비서직은 4, 그렇죠? 경비직은 5, 단순 가중치는 1, 가중치 A는 1, 가중치 B는 2 이렇게 점수표로 간단히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점수를 이렇게 합산하면은 점수가 금방 어떠한 점수가 나오는지 금방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평가의 방법에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죠. 다음에는 이제 그 자동차 판매회사와 그 판매회사 요소 비교법에 대한 예시를 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노력과 기술과 책임감, 작업 조건 했는데 나름대로 영업과 비서와 경비, 그래서 이 기준의 직무와 평가 직무 1, 평가 직무 2 해서 나름대로 퍼센트를 내 가지고 100%, 110%, 80% 이렇게 합계를 내서 나름대로의 그 임률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직무평가의 기법이 이렇게 요소 비교법에 대한 부분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주제를 함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또 함께 카톡이나 질문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